지금 제 앞에는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입니다. 네, 미래전기자동차과. 네, 맞습니다. 네, 미래를 이렇게 붙이신 이유는 있죠. 예. 사실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기도 하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좀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네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미래라는 말을 좀 붙였어요. 어떻습니까? 그 자율주행이나 이제 전기 요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학과에서도 좀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요. 교과목도 이제 그렇게 배정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첨단 안전장치라든지 우리가 에이다스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도 있고요. 네. 전기 자동차 그러면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구동 모터, 네. 뭐 인버터, 컨버터 이런 다양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수리하려면 어떻게 왜냐하면 고전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을 유의해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교과목에 이제 편성을 해서 네.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 교수님께 배우는 학생들 아주 똑똑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제가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자, 지난주 상담이 상당히 유익했다 의견이 많았는데 방송 나간 후에도 연락 많이 받으셨죠? 예, 뭐 많이 왔습니다. 근데 네. 제가 유튜브로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제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사실은 그 뭐 아마추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네. 그 이 뮤지컬도 동네에서 아, 그러세요?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한 소절. 네네네. 저기 방송 중간에 알겠습니다. 한번 네, 제가 한 소절 좀 한번 불러주시면은. 욕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네. 자동차랑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뮤지컬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스텝으로 배우로 아마추어 배우로 들어가서 그럼요. 그런 예.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시는 게 네네네. 좋죠. 좋습니다. 네네. 자,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도 충곤증에 걸린다 이런 말씀 그렇죠. 드렸는데 봄철 이 자동차 충곤증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정비, 어떤 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철에 옛날에는 그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그렇죠. 염화칼슘이라 그러죠. 염화칼슘을. 네네. 지금은 진짜 화학약품에 염화칼슘을 뿌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다 치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량 밑에 네. 하체 부위에는 그런 것들이 다 튀어서 다 부식의 원인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하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면 관절 부위가 많아요. 네네.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허브라든지 조인트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위에 염화칼슘이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데 네. 세차를 하시는데 다 겉에만 세차를 하셔요. 하부 세차는 하부 세차를 거의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 네. 고압 세차장 가서라도 혹시 돈 주고 고압 세차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내가 만약에 셀프 세차한다 그러면 고압 세차 핸들을 틀으셔야 돼요. 약간. 그렇군요. 그래야 이게 물이 잘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쪽으로 틀어서 그 밑에 쪽으로 고압 세차하고 휠하우스라고 그러는 부위 한번 해보시면 네. 아마 거기에 뭐 이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휠하우스가 그 바퀴 안쪽을 바퀴 안쪽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염화칼슘을 좀 제거를 해줘야 네. 이 나중에 찌그덕 소리도 좀 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부 세차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 하부 세차만 좀 잘 하셔도 부식의 원인이 되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세차하실 때 요즘 뭐 세차들을 워낙 나 꼼꼼히 잘하거든요. 하시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아우. 무색할 정도로 세차를 뭐 잘하세요. 세차에 뭐 달인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세차의 달인. 네, 그래서 아주 솔로 조그만 솔로 네. 입이 아주 그냥 먼지 하나도. 야. 근데 사실 뭐 실내에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 틀잖아요. 네. 그 송풍구에서 나오는 그 먼지들이 진짜 안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청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먼지들에 의해서 호흡기 질환이 오히려 생기시는 분들, 재채기 나오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히터 딱 틀었으면 재채기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에 벤트라고 하는 얼굴 부위라든지 이런 데 바람 하지 마시고 네. 발 밑으로 가능한 발 한 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엔진룸도 좀 이렇게
세차를 해주시는 것도 좋죠. 사실 엔진 너무 옛날 같으면 저도 물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물 청소 하시면 안 되고 네네. 사실 닦아봐야 위에 정도 닦을 정도지 그렇죠. 사실은 뭐 그 안에까지 이렇게 닦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그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문학군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중고차 구매하신 경험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죠. 네. 첫 차도 중고차였고 첫 차가 뭐 어떤 차였습니까? 뭐 먼저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니2였습니다. 아, 포니2. 네. 그때 당시 아마 150만 원 네. 주고 우리 그 선배님한테 이제 사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수리도 하고 네. 그때 당시 엔진 룸에 보면 이게 엔진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죠. 이렇게 본넷 열면 네. 지금 꽉 찼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엔진만 달랑 있다 보니까 달랑 뭐 있던. 공터가 많았어요. 그 주변에. 네. 그 차를 150만 원에 줘서 변속기도 수동 4단이었어요. 5단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도 고속도로 달려면 100km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한 속도가 100km 정도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잘 끌고 다녔던 네. 그런 기억이 네. 있네요. 그 중고차를 이제 지금 그 통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중고차 거래 대수가 약 380만 대 수준. 신차를 사서 등록한 차량의 수의 2배를 넘는 수치군요. 이게 보니까 말이죠. 네. 중고차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그 크고 우리나라 중고차 거래량이 연간 240만 대, 신차 판매 규모의 1.4배에 달하는군요. 보니까 네네. 통계를 보니까 엄청 큽니다. 중고차 시장이 엄청 커졌죠. 네. 이게 이제 처음 첫 차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새 차 사면은 잘못하면 어디 가서 이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런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네.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로 출발을 하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그렇죠. 여성 운전자분들 그렇죠. 많이 구입하시죠. 이게 첫 차 사고 저도 사실 첫 차, 새 차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누가 이 대리 하시는 분이 네. 킥보드 내리시면서 범퍼를 이렇게 툭 쳤어요. 어우, 기분 아주 안 좋더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 크까지도 않아서 그분이 뭐 대리비 얼마나 받으신다고 그 차 뭐 수리비 내세요 그럴 수가 없어서 아유 그냥 가십시오라고 네. 제가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차 타시는 분들이 새 차 사고 그러면 네. 아주 이제 그래서 이게 1년까지는 이제 새 차를 관리를 잘 하셔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났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관리 잘 안 하시죠. 네. 예.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차를 생애 첫 차를 사가지고 골목에 세워놓고 새벽에 내 차가 잘 있는지 이렇게 나가서 한 번씩 쳐다보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말이죠. 좋은 중고차 구매하는 방법 이게 네. 정말 힘들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회사원 28세 남성입니다. 입사 1년을 기념해서 첫 차 구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잠실에 있고 저는 안양에 있어서 그 땡카나 땡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그 땡카 그리고 땡카. 네. 출퇴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요. 주말에는 지금처럼 카쉐어링을 이용해도 되지만 자차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라 새 차를 사는 건 제가 봐도 사치 같아서 500만 원으로 튼튼한 중고차를 장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2천만 원 많이 모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또 준비할 게 많으시니까 그렇죠. 500만 원 정도의 가지고 중고차를 사시겠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사실 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차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중형차를 사시려고 그러면 이제 차의 나이가 좀 많은 차를 사야 되고 좀 나이가 적은데 좀 새 차 기분 내기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조금 그 소형차. 차를 사셔야 되는데 이제 네. 500만 원대가 좀 추천을 드리면 네. 뭐 마티즈라든지 음. 그다음에 레이 네. 그다음에 모닝 네. 이런 차들의 연식이 좀 덜 된 차를 사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마티즈가 지금 나옵니까? 중고차로는 있으니까. 중고차는 있군요. 네, 중고차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형차들을 사시는 게 좀 좋은데 사실 네. 500만 원 이게
대부분이 처음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5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500만 원짜리 사야 되겠지 그러지만 이게 그거를 사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중형차를 사시겠다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선에서 사시겠다 그러면 나이가 좀 많은 차들 보통 이제 10년이나 뭐 한 15만 킬로 정도 이상 네, 탄 네. 차를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이제 이 경차나 이런 소형차를 타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500만 원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시고 그리고 이제 생애 처음 뭐 중고차라면 그 정도부터 출발하셔도 충분하지 충분하죠.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 사연을 들으니까 이제 제 첫 번째 차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흰색 네. 르망을 제가 아, 첫 차로 좋은 차 타셨는데. 네. 앞에서 보면 희망, 뒤에서 보면 뭐 절망? 옆에서 보면 뭐 실망,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주 그 정말 친구처럼 잘 타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네. 아무튼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만큼 또 중요하게 살펴볼 요소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중고차를 처음 이제 자동차에 관심은 있는데 네. 중고차를 사실 때 일반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딱 시도를 할 때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인터넷을 보고 뒤져보기도 하고 가격대도 확인을 해보고 이게 맞는지 허위 매물이 아닌지 고민스러운데 네. 사실 이제 딱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자동차 사고 이력하고 네. 그다음에 차량의 가격 네. 그다음에 현재 이게 침수차인지 아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네. 이게 정부의 이제 인터넷에 자동차 365를 쳐보시면 자동차 365요? 예, 인터넷으로 네. 쳐보시면 예, 국토교통부나 자동차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부 포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그 교통안전공단 안전공단에서 만든 만들어 어플이군요. 어플 아니고 인터넷에 치시면 국내 네. 포탈을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포털 서비스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네. 데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증을 해서 데려갔는데 지금 뭔가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지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제가 일반 그 어플에 보면 네. 요즘 그 중고차를 팔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 뭐 K카라든지 네. N카라든지 KB 차차차 뭐 헤이딜러 개차 뭐 이런 사이트에 가니까 거기 정비 이력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네. 좀 오픈된 상태에서 차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를 수리했는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의 주행거리가 얼마고 현재 차의 나이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비교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차적으로. 네. 일단 어느 가격대가 내가 사야 될 때 어느 가격대인지를 확인하려면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 매장에 가서 네. 중고차 매장에 가서 그 차를 보시고 어떤 차인지를 보시고 네. 반드시 확인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기록부를 네.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사는 사람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교환한 부품이 있는 건지 네. 또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네. 다 체크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이 차가 어떤 걸로 이렇게 뭐 부품을 교환했고 그럼요. 그다음에 어떤 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 히스토리를 제대로 다 볼 수가 들여다볼 수 있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사고 이력은 보험 처리가 된 보험 처리가 된 경우에 네. 그 이력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실제 차에서 점검원이 보고서 차의 상태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건 보험 처리하고 관계없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매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거를 또 그 중고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 소비자에게 되고요. 건네줄 의무가 있는 그럼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이 있어요. 네. 중고차를 사시게 되면 한 달 2,000km까지 무상수리 이제 내가 샀어요. 네. 샀을 때 한 달 2,000km까지 고장이 발생이 되면 무상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요. 네. 그래서 반드시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네.
차를 악셀에다도 페달도 밟아보고 변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소리가 나는지 이런 거 아니면 핸들을 돌렸을 때 뭐 차가 휘청휘청 거리는지를 네. 한 달 2,000km 이내에 꼭 확인하시고 아하. 무상 수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상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차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이거를 다시 환불 처리도 가능한데 네. 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방법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구매를 하시고 네. 차량의 상태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걸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중고 매매 그 사이트 같은 사이트, 경우 예. 들어가서 보면은 그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왼쪽 그 문 쪽에 네, 그 교환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처리했던 걸 상세히 또 다 나오죠. 네,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파는 사람이 네. 현금으로 네. 그럴 수도 있죠.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사고 이력에는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기록부. 네. 그 사람이 차를 보고 점검원이 이제 뭐 사고가 됐다, 교환을 했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네.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학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짝 퀴즈 오늘도 OX로 내드리겠습니다. OX로 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쉽게 네, 이렇게 문자 보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방송 보면 이제 사지선다행이 많죠. 네, 주간식도 있고요. 저희는 OX 단순하게 갑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아까 푸짐한 선물 말씀드렸고요. 자, 퀴즈 드립니다. 반짝 퀴즈.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내가 운전면허 시험 중인데 이거 중고차 구매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자, 보내시면서 오늘 중고차 관련한 상담 또 자동차 정비 상담 해드리니까요. 문학군 교수님의 친절한 답변 원하시는 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좀 짧게 네,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차를 사는 것과 네. 운전하는 건 달라요. 거기까지요. 네. 네. 너무 위험한 지금 힌트를 주셨습니다. 거의 뭐 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별개죠. 별개니까. 네. 이거 좀, 네, 살짝 그 위험수위였습니다. 네. 요 정도 힌트는 뭐 이제 감 잡으신 거죠? 네. 자, 어서 여러분의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교수님. 네. 그 중고차를 살 때 네. 반드시 이거는 좀 피해라. 중고차 살 때 피해야 할 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중고차를 살 때 뭐 피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일단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이제 자기 금액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네. 그 차 어떤 대상되는 차들의 이력 상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사고 이력뿐만이 아니고 네. 차주가 몇 번 바뀌었는지까지도 사실은 그것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게 뭐 몇 번 이렇게 바뀌면 그렇게 좋은 차의 이미지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자가 몇 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저당 잡혀져 있는 차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정보도 좀 면밀하게 네. 확인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대상 차종 금액을 가지고 대상 차종을 보시고 그런 이력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네. 직접 판매하는 그 중고차 매장 가서 네. 확인을 해 보시면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선정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차를 가지고 주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매장 안에서는. 아 그래요? 네. 아 매장 안이 그 보통 이제 빌딩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고요. 뭐 외부에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매하고 천상 주행하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그 침수 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침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죠. 있어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오픈돼 가지고 네. 침수차 수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그 시트벨트를 다 간다고 해요.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렸더니 왜냐하면 시트벨트가 그 안에 네.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멜 때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전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당기면 그 밑에 흙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아 그렇군요. 또는 이제 그 연료 주입구 쪽에 안쪽에 본다든지 네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위가 그다음에 트렁크. 네. 트렁크를 이렇게 문만 열지 마시고 네. 그 밑에 이제 이 커버까지 완전히 들어서 밑에 부분 구석구석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네. 거기에 이제 흙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이 사실 알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좀 정비 이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침수차가 됐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네. 보험 수리를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그 사이트에서 저는 이제 그 이게 이제 직영 차량이 있고 뭐 딜러분들이 판매하는 차량이 있고 있죠. 또 개인 간의 거래도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개인 거래는 잘 추천을 좀 안 해드려요. 네. 저한테 뭐 그런 분 질문도 많아요. 네. 혹시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분이 좀 팔아주세요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교수님께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 거래 교수님께 예, 문자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좀 왜냐면 아, 자동차가 전공이라고 네. 아시는 지인분이 그랬는데 네.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그분도 운전만 했지 실제 차의 상태를 확인이 안 되거든요. 요즘 그 동네마다 이제 당땡 마켓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도 이제 중고차들이 많이 매물로 올라오죠. 네. 근데 그 차의 상태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개인 간 거래하게 되면 이 차의 상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진짜 아시는 분 저는 아는 사람한테 판 적은 없어요. 다 폐차를 시키면 시켰지. 네. 왜냐하면 드렸더니 어디가 뭐가 문제고. 고장 났더니 네. 아 그거 이상 있는 차를 팔았다 이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시는 분한테 사실 잘 기존에 타던 차도 잘 안 버리고 그냥 폐차시킨 경우가 있는데 네. 개인 간 거래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딜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를 평가해서 이제 매입하시는 경우 네. 또는 딜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일단 가장 그 뭐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뭐 딜러분이 오셔서 뭐 불안정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 가능한 한 이제 이런 대기업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좀 그런 안전한 곳에 가서 네.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네, 싶네요.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네네네. 차를 좀 일단은 같이 함께 보는 거. 그렇죠. 이거 괜찮은 방법이죠. 네네네. 네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로 말머리에 전화 상담 이렇게 하셔서 내 차에 문제가 있는 차들, 뭐 자동차 정비 받고 싶으신 분들, 궁금한 점들, 또 중고차 사려는데 나성 씨 이게 궁금해요 하는 전화 상담 해드릴 분들은 말머리에 전화 상담이라고 적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바로 전화드리고요. 전화 상담 연결되신 분은 바로 즉석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조금 전에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또 오답도 이렇게 교수님께서 정확한 힌트를 주셨는데도 오답을 보내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오답을 보내셨어도 힌트를 아니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오늘 정답이 많이 오고 있나요? 아, 그렇군요. 9171번님이 안녕하세요. 정답은 O입니다.
차는 살 수 있으나 절대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567번님. 아우 교수님 쪽집게 힌트 감사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웃고 계시네요. 침수된 차는 못 팔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침수 차량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여름철 지나면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 이 들어가 보면 이제 공지사항으로 저희는 뭐 침수 차량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띄워놓으시더라고요. 네. 예전과 달리 이제 그런 많이 것들을 투명해지긴 했어요. 네네. 아직도 좀 많이 바뀌긴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전보다는 이제 뭐 이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네네.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으로 이제 인증 중고차가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생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자, 배마하니님이 제 첫 차는 92년식 36만 킬로 달린 스포티지 탔어요. 아버지가 타시던 겁니다. 이렇게 네네. 36만 킬로. 야, 많이 타셨네요. 저도 뉴그랜저죠. 아, 네. 저도 16년에 36만에 폐차시켰군요. 그 차도 참 좋았어요. 좀 이제 크기도 했고 장거리 네네네.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고속도로 다닐 때는 조그만 차 타보시면 버스 큰 차 지나가면 휘청휘청해서 되게 고속도로는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 차는 약간 중량감이 있다 보니까 네. 큰 차 지나가도 그래서 이제 많이 타고 했었는데 그래서 16년에 36만 킬로는 사실 굉장히 많이 탔던 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차를 이제 떠나 보냈는데 제 차도 이제 그 K7 차량을 제가 이제 운전을 몇 킬로는 타셨어요? 32만 킬로미터. 와, 그래. 요즘 이 차를 그래요. 떠나 보내는데 눈물 나시죠? 지금 다 그래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깜짝 그래. 놀랐어요. 저도 그거 그랜저 버리면서 폐차를 시켰는데 네. 5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걸 버려야 되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게요. 관리도 제가 잘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진짜.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6696번님이 예전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전면 유리 아래쪽이 미세한 금이 있는 걸 매매 완료 후에 확인을 했었네요. 진작에 알았다면 구매 취소를 했을 텐데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리 아래쪽 미세한 거 이런 것까지는 사실 보기 보시기가 어렵죠. 네.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네. 앞유리 체크해 주셨어야 돼. 사실은. 그렇죠. 네네. 사실은 이게 유리가 조금씩 금이 있다면 조금씩 더 길어지죠. 앞에 길어지는. 전면에 그 공기 압력이 그렇죠. 주행할 때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점점 커집니다. 이게. 네. 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면 정비업소에 가서 더블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6787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점검이 돼 있는데 네. 만약에 사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 달 2,000km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면 잘못 체크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이것도 팁입니다만은 주변에 이제 그 내가 잘 다니던 업체에 가서 네. 다시 한번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사장님한테 드리고 요거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체크가 됐는지 크로스 체크하는 것도 팁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나쁘지 않죠. 네. 네. 자, 사연을 한 가지 더 알아봅니다.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좀 구했더니 야, 그 침수 차량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알지? 조심해. 주행 키로수보다 적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따져보고 알았지? 사고 이력이 있으면서 무사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중고차 어떤 걸 사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중고차 사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100만 번째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호갱되기 쉽다면서요. 중고차 사기가 정말 이렇게 흔한가요? 중고차 살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교수님.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네. 너무 이제 광범위한 어떤 질문이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아니면은 이 매매 단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화를 네. 많이 시켜서 네. 옛날처럼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서 가서 방문했더니 금방 팔렸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그런 게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허위 매물 내지는 사기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네. 많이 좀 정화가 됐어요. 그러군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사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플이나 이런 그 대기업 수준에 있는 그런 데 하시면 어느 정도 뭐 안전하게 네네. 구매를 좀 하실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딜러분들이 또 그런 아주 몇 네. 분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또 크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생긴 좋으신 딜러분들도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좀 뭐 사기 당한다는 걸 앞으로 좀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바람이 있는 바람도 좀 한번 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엔진을 사실 일반 이 소비자들이 엔진 보고 이 차 괜찮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엔진 컨디션은 어떻게 확인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속을 한번 쫙쫙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발의 느낌이 어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스무스하게 RPM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물 있죠 물을 떠서 네. 엔진 그 본넷 엔진 그 봄체 위에 네. 살짝 이렇게 올려놓고 물의 그 진동을 한번 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떠는지 떨리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게 심하게 떨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이나 이렇게 이제 각 기통 간의 연소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불특정한 실린더에서 연소가 잘 안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는 엔진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시동을 이렇게 반드시 그 차를 구매하려는 분이 직접 걸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뭐 네. 시동 걸어 보시면 요즘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중고차 매장이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시동 모터가 잘 돌아가는 소리가 뭐 끼링 이런 정도는 아니고 끼링 이런 정도 소리 나면 네. 배터리나 시동 모터는 좀 이상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엔진의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 네. 그럼 오일 넣는 캡 있죠. 네. 캡을 한번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아. 그럼 거기에 카본이 많이 끼어 있거나 그러면 브로바이 가스가 많이 올라와서 네. 엔진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색깔은 어떤 색깔? 까만색이 이게 누룽지처럼 돼 있는 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카본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군요. 엔진의 상태가 속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거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걸 새거로 갈았대. 그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 네, 네. 그때는 오일 게이지를 한번 빼보세요. 정확합니다. 오일 게이지 빼보시면 네, 네. 그거는 안 갈았겠죠. 그렇죠. 빼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지가 회색 색깔이 나야 돼요. 회색 색깔이 나거나 아니면 스틸로 돼 있는 건 약간 좀 까마잡잡하긴 한데 네. 거기에도 카본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계기판에 이제 RPM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네. 어느 정도 RPM이 가장 적합합니까? 사실은 이제 800에서 900 사이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워밍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엔진 온도가 한 80도씩 90도씩 올라간 상태에서는 800에서 900도씩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퉁퉁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들은 좀 엔진의 부조 옛날 말로 찐바라 그러죠. 찐바가 일어날 확률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엔진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배기통 그 머플러라 그러죠? 네네. 이거를 좀 그 내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실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네. 거기에 물이 나오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사실 그러는데요. 네. 물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안 나오는 게 비정상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저도 아니고.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물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가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H2O라고 하는 물이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고속 주행을 안 하시고 시내 도로만 주행을 하시면 그 물이 네. 배압에 의해서 밖으로 뿜어져야 되는데 살살 운전하니까 배압이 약하니까 물을 밖으로 못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차들 보면 부앙하고 뒤에서 물 떨어지는 차들은 이제 주변에 네. 시내 도로나 이렇게 그 고속 주행을 안 한 차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 나오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네. 물이 안 나오고 까만 그름이 묻어 나온다. 그거는 이제 불완전 연소. 그렇죠. 잘 타지 않는 거죠. 네. 또는 이제 뭐
하늘색, 파란색이 나왔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오일이 타는 건데 이런 차들은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일반 이 소비자들은 사실 중고차 구매할 때 말이죠. 가서 뭘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죠, 잘. 이 궁금하잖아요. 네.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옆에 가서 같이 차도 봐주고 좀 이렇게 성능을 봐주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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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을 뭐 찾기는 쉽지는 않고요. 네. 주변에 네. 뭐 여성분들도 자동차에 대해 잘 아실 수 있지만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이런 분들은 자동차를 좀 잘 아시는 네. 분하고 같이 동행하면 보는 눈이 네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 봤던 걸 또 보실 수가 있기 혼자 때문에 가시는 혼자 것보다. 가는 것보다는 네.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동행해서 같이 이제 매 눈으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가셔가지고 뭐 타이어 발로 툭툭 차고 뭐 그걸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네. 자, 3382번님이 제 첫 차는 쌍용 무쏘 95년식인데 15년 타고 폐차를 하려고 했더니 수출 차량 업체에서 수출용으로 구매해 갔답니다. 15년이 넘어도 큰 고장 나지 않았고 전국 곳곳을 함께 해준 차량이었답니다. 그 후로도 지금도 그 S 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쌍용 무쏘는 정말 대단한 차죠. 네, 말 그대로 무쏘죠. 네, 네. 아유 정말 15년을 타셨으면은 정말 올해 엄청 잘 타신 경주셨을 거죠. 거예요. 네, 잘 타신 거죠. 3983번님이 교수님이 타시던 차 제가 사겠습니다. 이보다 더 투명하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가운데요. 3018번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주행 중 가속 페달을 조금씩 계속 살짝 밟고 있는 것과 조금 더 밟고 떼고 하는 운전이 연비에 좋은 운전인지 궁금하고요. 차량 주행 모드에서 기본 모드하고 스마트 모드, 에코 모드 이런 게 연비 차이가 있는지요, 교수님? 이렇게 문자 왔습니다. 자, 일단 악셀 페달은 네. 가속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쭉 밟고 놀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분들 보면 잘 앞에 아무 차도 없는데 밟았다 놨다 하시는 그게 분들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운전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밟았다 놨다 그러면 엔진 입장에서 보면 네. 연료가 추가로 들어갔다 빠졌다 추가로 빠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량을 보면 더 많이 연비가 나빠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앞에 차가 없다 그러면 쭉 밟고 있다 그냥 가만히 그 속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악셀 페달 그냥 가만히 밟고 계시면 돼요. 네네. 다시 놨다 밟았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드라이브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스포츠 모드, 그다음에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장 그 에코라는 거는 이코노미의 약자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 모드 상태에서 운전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급하게 추월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빨리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변속단이 빨리빨리 이렇게 늦게 네. 이루어져서 출력이 좀 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연비에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에코 모드가 뭐 가장 에코 모드로 다니는데 우리 교수님도 에코 모드시죠? 저도 에코 모드입니다. 네네. 네. 에코 모드로 천천히 안전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0622번님이 미끄럼 경고등과 에어백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가끔 꺼졌다가 또 다시 들어오곤 합니다. 어떤 점검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네 문자. 자 미끄럼 경고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버튼 자체가 이제 차 밑에 네.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단 표시가 있고 오프라고 써 있는 거. 네. 요거는 이제 ESC 버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눈길을 가거나 아하. 그럴 때 차가 이렇게 급하게 선회를 할 때 ABS하고 트랙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견인력 제어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는 건데 네. 요게 작동이 될 땐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요. 요거는. 그렇군요. 네. 근데 요거를 켜놓게 되시면 ABS나 트랙션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계기판에는 이 경고등이 안 들어온다는 건 지금 정상 시스템이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이 잠깐 들어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요 ESC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에어백 경고등은 달라요. 에어백 경고등은 만약에 점등이 되면 에어백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가서 정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예. 1396번님이 차량의 지그재그 스위치 이거 언제 쓰나요? 이렇게
요거 미끄럼 그건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ESC인데 이건 네. 언제 쓰는 게 아니고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오면 네. 정상 작동하고 있는 거고 평상시 다닐 때는 이 ESC 기능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길을 간다든지 네. 또는 급작스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든지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동작하면 계기판에 불이 들락날락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뭐 언제 쓰나 안 쓰냐 문제가 아니고 네. 아마 이거 눌러서 쓰시는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거의 없으실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차 안에 스위치 많이 있어도 거의 거의 모르실걸요. 네네. 자, 홍제동 꿀주먹님이 시중에 판매되는 그 불스 원땡 효과가 있나요? 다른 첨가물도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셨네요. 우리 그 한약이나 네. 사실 건강한데도 한약 드시잖아요. 건강 기능식품 같은 거죠. 예, 보조식품이잖아요. 네네. 뭐 사실 이것도 그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엔진을 생각한다면 네. 뭐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4000번님이 에어 필터는 엔진 오일 교환 때 꼭 교환해야 하나요? 저 이거 궁금했습니다. 엔진 오일만 교환하면 되지. 왜 에어 필터까지 교환하느냐? 이런 질문을 뭐 해주셨어요. 충분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털어서 쓰셔도 되긴 한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세트를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하죠. 그래서 네. 엔진 오일하고 오일 필터는 교환을 하는데 뭐 그냥 그건 빼고 해주세요. 그러면 견적에서 좀 빼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전화 한 통 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 일산에 사는 헌터스라고 합니다. 일산에? 네, 헌터스라고 합니다. 아, 헌터스님.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증상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중고 구매차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혹시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아, 네. 예, 조금 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러시군요.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 중고차로 저도 이제 좀 들여다본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차하고 다 똑같긴 하죠. 네.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하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성능이 지금 그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가 배터리의 상태나 엔진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이력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배터리를 교환한 적이 있는지 엔진의 수리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상에서도 그 진단기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상태하고 엔진의 상태를 진단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 주는 그런 그 항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경제적인 차량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아주 그 꼼꼼하게 요즘은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시고 아우, 당연하죠. 구매를 하시거든요. 이게 또 하이브리드가 중고차도 비싸요. 신차도 비싸지만 그렇더라고요. 중고차도 비싸요. 네네. 그래서 엔진하고 배터리 상태를 좀 꼼꼼하게 그 성능 점검 기록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헌터스님. 네, 네.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네. 그 이제 같은 차량들 봤을 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가격대가 훨씬 좀 비싼데, 네. 그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고장이라거나 특히 배터리 정도 고장이라거나 이랬을 때 네. 수리비 같은 것들이 사실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때 중고차에서 사실 이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있으면 사실 배터리 사용 그 연한도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때 사실 배터리 상태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반 소비자가 보기 좀 구매자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상에 배터리의 상태도 이게 스캐너라고 하는 진단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지금 현재 효율이 몇 프로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걸 한번 좀 여쭤보시고 딜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배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그 여기가 상태를 메인이죠. 네,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 지금 저 질문하신 분도 네.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중고차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렇죠. 항목 중에 하나예요. 네. 자, 헌터스님, 네, 좋은 차량 잘 구입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저희가 문제 내드렸는데 운전면허가 없어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정답은요? 네, O입니다. 네,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자동차 정비 상담 그리고 중고차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